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글 코드잼 2018년 구글 코드잼의 라운드 1B, 이제 라운드 1인데 이제 두 번째인 거죠. 라운드 1B의 두 번째 문제, Mysterious Road Signs. 이제 미스테리한 길거리 표지판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여기 보면 뭐 영어로 설명이 쫄라쫄라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막 길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열심히 읽고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런 내용이다 인데요. 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문제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길의 중간중간에 표지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지판들의 위치는 서쪽 시작점 기준으로 D1에서 그러니까 D인 거죠. D1, D2 이런 순서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표지판들이 이제 양면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한쪽 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제 보이는 면인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보이는 방향에 있는 숫자들이 A1, A2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숫자들이 B1, B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숫자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A 쪽,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보이는 방향, A는 그 위치에서 동쪽으로 진행 방향인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A만큼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는 거고, B는 그 위치에서 서쪽으로 반대 방향이죠. B만큼 떨어진 곳에 어떤 마을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만든 친구가 그런 가설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가설이니까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 말이 맞나?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지판 집합에서 그 아래의 조건, 여기 지금 제가 조건을 다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 크기가 가장 클 경우에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가장 큰 그 부분 집합인 애가 몇 개나 있을지, 그 몇 개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구해보자는 게 이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좀 보면 일단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결국은 뭔가 이렇게 이제 연속된 표지판의 집합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2, 3, 4, 2, 3, 4 얘네들은 연속이지만 2, 3, 5는 중간에 4가 하나 빠졌잖아요. 이건 연속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속이 내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가 그 표지판의 위치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A 한 게 이제 M.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표지판에 있는 숫자가 A인 거고 그만큼 그 진행 방향으로 이제 더 가서 있는 위치가 이제 M인 거죠. 이게 마을의 위치겠죠. 가설대로 가면. 반대로 이제 D-B 반대편에 있는 거에서 뒷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한 게 N. 이게 이제 또 마을의 위치일 거고요. 이렇게 M 지점과 N 지점의 마을이 있음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의 집합인 거죠. 연속으로 나열된. 그리고 이제 A와 B 중에 하나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 좀 헷갈릴 법한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둘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간단해지겠죠, 문제가. 둘 다 맞는 거면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거기서 그만두면 되니까. 근데 이 중에서는 이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인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문제를 이제 이렇게 문제 요 알고리즘 자체를 설명하면서 좀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M과 N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 어차피 이건 문제니까 사실 뭐 이제 그냥 저기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서로 같은 값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또 눈으로 보면 혹시나 또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웨스턴이죠. 이거 웨스턴. 이게 쉽지 않네. 웨스턴 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곳곳에 표지판들이 이렇게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표지판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D1 위치에 있는 거고, 이 D1 위치라는 건 W에서부터 요 시작점, 여기 0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위치, 이게 D1, 이만큼이 D2, 이만큼이 D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표지판에 이제 이쪽 면에 뭐가 숫자가 적혀 있고, 이쪽 면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예요. 그래서 A1이고 B1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숫자가 있으면 A2, B2, A3, B3.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적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D1에서 A1만큼 쭉 이동해갖고 A1이면 이만큼이다. 여기가 이제 M이 있을 거고, D1에서 B1만큼 빼면 여기가 이제 N이 아니죠? 네. N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D1에서 A1, B1 해갖고 여기 이 M인 게 하나, MN이 나왔어요. 근데 D2에서 A2, B2 했더니 M은 맞는데 B2 했더니 N이 아니라 딴 데야. 그래도 하나는 맞았잖아요. 얘는 그 맞은 걸로 치는 거예요. 얘는 해봤더니 N은 맞는데 M이 딴 데야. 그래도 얘는 하나 맞았으니까 얘까지 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연속된 세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풋 값은 어떻게 주어지냐? 늘상 있어 오듯이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t라는 값으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지판의 수, 총 몇 개가 있느냐, 그럼 이제 s라는 값으로 담을 거예요. 그리고 표지판의 수만큼 이제 반복하면서 d, a, b가 나오겠죠. 얘네들은 이제 s 사이즈에, 그 사이즈가 s인 만큼의 각각 이 배열에다가 d하고 a하고 b는 다 배열이겠죠. 배열에다가 이제 하나씩 담는 거죠. 각각의 표지판이 위치가 어디고 d, w에서부터 w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얼만큼 떨어진 데 있냐, 이 위치가 어디고, 그래서 a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숫자는 a, 그 반대편에 있는 숫자는 b, 이거죠. 여기 설명을 써놨었네요. 표지판까지의 거리고, a는 표지판에서 서쪽 방향 바라보는 쪽에 적힌 숫자, b는 a의 반대편에 적힌 숫자. 이것들을 쭈루룩 받아갖고 결국 아웃풋을 뭘 내주면 되냐. 최대 크기의 부분 집합의 크기, 최대 크기 부분 집합의 크기가 있고, 그 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몇 개, 꼭 한 개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에서 예를 뭐 2, 3, 4가 이제 그 최대 크기였다. 근데 해보니까 3, 4, 5도 똑같아. 3, 4, 5도 그게 만족을 해. 라고 하면 지금 크기 3인 게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긴 3이고 여긴 2가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이제 고민을 한참 했었어요.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그 단순한 방식으로는 이게 이제 하기가 꽤 편한데, 왜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하려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하면 딱 찾으면서 여기서 이거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그 다음에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그래서 이어지면 계속 더해가다가 안 이어지면 뺐다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몇 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찾으면 되는 거죠. 무식하게 찾으면 되는 건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보면 문제에 테스트 셋이 1은 S가 커봐야 100인데 얘는 간단해요 사실. 근데 테스트 셋 테스트 셋 2에 보면 S가 10의 5승짜리, 그러니까 10만 개짜리가 나오는 거죠. 표지판의 수가 10만 개.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무식하게 하면 사실
10만 개의 제곱만큼 그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00억이잖아요. 그럼 100억 번 반복하는 거는 사실 알고리즘 문제 그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좀 헤매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 그 어널리시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도움말인데 해설지 같은 건데 요거를 사실 보고 해결을 봤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요 윗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 예전부터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생각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솔루션 1에서 표지판 자체를 일단 S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S라는 거의 값이 이제 뭐 이렇게 표지판의 수였는데 결국 그냥 S1이 뭐 어떤 거고 S2가 어떤 표지판이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S1은 D1 위치에 있고 거기에 있는 애 표지판에는 A1과 B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연속된 최대 크기 표지판의 부분 집합, 최대 크기의 표지판 부분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크기의 표지판 부분 집합. 이렇게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집합을 안다고 치고,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고 치고, S1부터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S1이 그 부분 집합에 안다고 친다면 그 부분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포함을 했다 치고 S2부터 시작하는 부분 집합의 크기를 구해보는 방식, 그리고 포함을 안 했다 치고 S2에서 끝까지 또 그래서 가장 큰 부분 집합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S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S1이 그 정답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해보는 거죠. 포함이 됐다 치고 싹 구해봐갖고 그렇게 해서 구했을 때 얼마까지 나오냐. 그리고 포함을 안 했다 치고 쭉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S2부터로 되겠죠. 2부터로 해서 구했을 때 제일 긴 게 얼마까지 나오냐. 그랬을 때 S2부터 이어진 게 더 길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걸 다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 둘 중에 큰 게 바로 이제 위너가 된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크기 부분 집합의 수는 위에 탐색을 하면서 제일 큰 놈 나왔을 때 이전 큰 놈과 같다면 플러스 1, 더 크다면 리셋해서 다시 1. 이 얘기는 그냥 당연한 얘기죠. 큰 걸 구했는데 그러니까 S1부터 구했더니 3이 나왔어요. 크기가. 근데 S2부터 했더니 4가 나왔어요. 3보다 크잖아요. 그럼 4가 되면서 일단은 개수는 1개죠. 근데 그 다음에 S3부터 했더니 또 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같잖아요. 크기가 같으니까 2개네요. 4개짜리가 이렇게 더해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런 식의 알고리즘은 될 듯해서 일단은 슈도 코드를 쭉 이제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걔가 얘예요. 그래서 이제 맥스 사이즈하고 맥스 카운트를 이제 00 해놓고 이제 얘를 구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브 메소드에서는 결국은 이제 0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포스가 마지막 위치보다 크면 리턴 0이 끝내는 거죠. 이제 기저사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솔브가 이게 재귀 함수로 호출하는 거잖아요. 이 재귀 호출 방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기저사례,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그 재귀 호출을 끝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맨 뒤면은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S를 포함했다 치고 L1을 구하고 S 포함을 안 했다 치고 L2를 구하는데, 포함을 했다고 치면 이제 포지션부터 해갖고 get length, 이제 사이즈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 인 거고, 포함을 안 했다고 치면 S1을 제끼는 거니까 S2부터, 그러니까 포지션 0을 제끼는 거니까 그 다음 포지션부터 다시 재비 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L1도 나오고 L2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큰 게 이 M 값이 되는 거고요. 그 M 값이 여태까지 구했던 맥스 사이즈하고 같으면 맥스 카운트 개수가 이제 하나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가 않고 더 크면 이제 사이즈를 리셋하는 거죠. 맥스 사이즈는 M이 되고 더 크니까 카운트도 1부터 다시 시작.
그 m이 더 작으면 무시. 이렇게 되겠죠. 이래가지고 return m 이렇게 간다. 요 똑같은 게 이제 여기 보면 요거는 재규 호출 방식인 거고 요 밑에는 그냥 for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한 거죠. 사이즈하고 카운트 그대로 있고 루프를 돌면서 랭스를 구하고 그래서 그 랭스가 맥스 사이즈랑 같으면 카운트가 올라가고 맥스 사이즈보다 크면 사이즈가 리셋되면 L로 리셋되고 카운트도 1로 리셋 뭐 이렇게 된다. 여기서 계속 구했던 요 길이 구하는 get length는 뭐냐면 포지션부터 이게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놈이었는데 포지션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탐색을 하면서 S가 그 이전까지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개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 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S1이 있다고 했을 때 S2가 S1하고 이어져? 이건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정답 안에 포함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로직인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추상화해서 짜본 거예요. 수도 코드를. 그래서 그때는 L이 이제 하나씩 더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S1, S2 가다가 S3에서 안 이어지면 끝. 그래서 S1, S2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래갖고 L을 리턴한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요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가능해요. 그리고 테스트 셋 1까지는 이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솔브 펑션은 재기보다 반복이 일단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봐도 두 개를 해놓고 봤더니 반복이 훨씬 간단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S의 제곱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왜? 루프 두 번 도니까. get length에서 루프를 한 번 더 돌잖아요. 그러니까 S만큼을 두 번 도는 거니까 S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테스트 셋 1은 이제 사이즈가 100개밖에 안 돼. 커봐야 100개니까 제곱해봐야 10,000개라서 뭐 간단한데 10만이면 100억이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get length의 메모이제이션을 이제 적용하려고 이제 되게 애를 써봤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S가 이전까지의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 있나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삽질을 했죠. 여기서 이제 요 슈도 코드 작성할 때. 근데 이제 이 메모이제이션 어떡하지? 이제 거기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저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메모이제이션을 하려 그러면 이제 어떤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부분 문제화를 하고 재규함수 호출하고 이런 걸 할 때 부분 문제화를 하고 그 이제 그 하위 문제에서 이렇게 그 다음 호출 스택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그때 이전 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이제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수로 요 솔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포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0번으로 받아갖고 왔는데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서 1번으로 넘기고 할 때 그럼 솔브 1을 구할 때 솔브 0에서 어떻게 있었던 그 값들에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독립적이어야 그게 이제 그 어떤 캐시를 해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뭐 설명을 또 이렇게 주저주저 하려 그러면 되게 이제 좀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은 동적 프로그래밍,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알고리즘 기법을 이렇게 이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학습하다 보면 이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학습을 따로 이제 검색하면 많이들 나오니까 그걸 이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알고리즘을 이렇게 탐색 알고리즘인 거죠. 이것도 결국 재규적으로 호출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건데 이 탐색을 할 때 그 계속 들어갔던 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차피 똑같다면 그 부분을 저장을 해놨다가 쓰면 그 밑으로 탐색을 더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탐색해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을 미리 잘라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되려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서 1로 예를 들어 솔브 1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솔브 1을 호출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경우에 솔브1 호출할 때와 저 경우에 솔브1 호출할 때 어쨌든 솔브1은 같은 값을 뱉어야 이게 이제 캐시를 해두고 그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왔을 때랑 여기서 왔을 때가 값이 달라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안 된 거죠. 결국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풀 때까지 막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한 문제 갖고 있으면 효율이 너무 안 나와서 그래도 공부하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하고 하루 이틀 정도 투입을 하고 만약에 못 풀겠으면 그냥 답지를 보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쉽게 이제 풀지를 못해서 어널리시스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어널리시스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거기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해요. 하나가 분할 정복 알고리즘. 두 번째는 뭔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뭔가 산뜻하다기보다 뭔가 좀 더 시간 복잡도가 그 단순한 더 이렇게 쉽게 더 퍼포먼스가 좋은 알고리즘인데 좀 더 이 문제에 특화된 어떤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일단 메이저한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알아두면 좋고 어떤 다른 경우에도 이걸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쓰는 연습을 주로 하려고 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전에 뭔가 아이디어가 가미된 그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빠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것까지 생각해낼 수 있었다면 이게 더 좋은 방식이겠지만 훈련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학습하는 차원에서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선택했죠. 자,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뭐냐면 중심에 이제 S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그 중심의 S를 포함하지 않고 그 좌측과 우측을 분할을 해서 재규적으로 정복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었던 방식은 그냥 여기 처음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부터 이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시간 순서대로. 근데 이제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사실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뭐냐면 비슷해요. 어차피 답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그 답이 이쯤에 있을 수도 있고 이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쯤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반을 뚝 잘라가지고 정답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 해보고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중간을 걸쳐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반씩 나누면 우리 이분법 얘기할 때도 이제 그 많이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2씩 뭐 계속 곱해간다고 지수적으로 증가하거나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매우 그 변화량이 커요. 그래서 아무리 큰 숫자라 하더라도 이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지수적으로 이렇게 반씩 나눠서 반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식이 되면 그게 사실 수행 시간이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매우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이제 S 곱하기 로그 S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되는 거죠. 지수적이니까 지수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거는 어떤 시간 복잡도에 보통 로그가 들어가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인데, 오늘 되게 길어지네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좌측과 우측을 분할해서 재규적으로 정복하는 방식. 그래서 최대 크기 부분 집합은 좌측 영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측 영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심 S를 포함해서 중심에 걸쳐져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좌측과 우측 분할 영역은 재기적으로 탐색하고 왼쪽에 있다고 치면 그 왼쪽으로 함수를 다시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이제 점점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서도 또 그 안에서 좌측 우측 이렇게 걸치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심 S가 포함된 부분 집합에서는 셋 중에 제일 큰 게 위너가
중심 S가 포함된 부분 집합까지 찾아서 왼쪽 거에서 구한 거, 오른쪽 거에서 구한 거, 그 중간 걸친 거에서 구한 거, 요 셋 중에 제일 큰 게 위너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간 복잡도가 S 곱하기 로그 S. 그래서 10만인 경우도 실행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좌우 탐색은 재규 줄이고 중심 S를 포함한 부분 집합 만드는 로직은 어떻게 할 거냐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심 S에 대한 M이 맞는 값이라고 가정하고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M이 불일치할 때까지 이제 탐색하는. 그러니까 일단 M이 맞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이제 N이 뭔가 이렇게 틀릴 때까지 계속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 M이 불일치할 때까지 쭉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M이 맞다고 가정하면. 반대로 N이 맞다고 가정하면 또 N이 틀릴 때까지 쭉 탐색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일치하는 동쪽의 S와 서쪽의 S에 대한 N 값을 N1, N2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부분 집합 중에서 큰 걸 고르면 된다. 그리고 중심 S에 대한 N이 맞는 값이라고 가정하고 유사하게 한 번 더 찾아서 제일 큰 걸 찾아내면 된다.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말로 하면 좀 헷갈리는데 지금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그 코드 보면서 얘기할 때 다시 아마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심 S 딱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쭈르륵 오른쪽으로 쭈르륵 하면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찾는 걸 할 때 M이 맞다고 가정해서 찾고 N이 맞다고 가정해서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둘 중에 더 큰 게 맞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넬시스에서 제시한 두 번째 해법은 시간 복잡도가 더 이제 그, 그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인 건데, 여긴 또 이게 이제 얘기를 주저주저 써놨는데 어차피 이걸 안 쓰기는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제 기왕이면 또 그런 거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대강의 그냥 그 어떤 대강의 방식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 좀 얘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 되게 좀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직관적으로는 대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결국 각 그 위치마다, S1, S2, S3 각 위치마다 그, 그 D라는 거리에서 A만큼을 더한 거와 D라는 거리에서 그 B를 뺀 만큼의 그 위치, 그러니까 마을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다 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윗줄은 이제 그 M에 위치해 있는 거, M에 위치해 있는 거고, 이 아랫줄은 N에 위치해 있는 말들. 이렇게 해서 쭈루룩 구한 다음에 그 연결된 사슬을 이렇게 사슬 엮듯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어질 때 이게 맞잖아요. 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으니까 이거고 6에서 8은 틀리니까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가고 여기서 또 여기 이어질 때 이게 지금 이렇게 7 이게 맞다고 가정하면 7까지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8이 맞다고 하면 이어지지 않는 거고 하지만 이 8이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제 여기가 M 캔디딧, 그러니까 이제 M 후보지, 자 N 후보자. 그래서 결국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스타트가 3이고 X 스타트가 5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간의 사이즈인 거죠. 0, 1, 2, 3에서 5까지 이거는 1에서 5까지 뭐 이거는 구간을 만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꼬리 자르고 이어가다가 꼬리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일 긴 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식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네. 저 부분이 좀 설명을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거 갖고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데도 사실 좀 저도 한참 걸렸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풀 거니까. 아무튼 저 부분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죠. 여기 글로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M과 N 값들을 체인처럼 연결하고 적절히 끊어가면서 가장 긴 체인을 남기는 방식. 그러니까 계속 연결하고 앞으로 가면서 뒤에 거 끊고 가면서 끊고 어쩌고 해갖고 그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N 캔디딧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만큼이고 M 캔디딧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이라 긴 거는 여기가 더 기니까 얘구나 뭐 이런 식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그러면 얘는 어쨌든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쭉 훑으면 답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두 개의 법 중에 제가 분할 정보 알고리즘을 이제 해서 푼다고 했는데 이거를 해서 이제 그걸 선택한 이유가 이게 더 메이저한 알고리즘이라서인 거고
이게 여기 설명은 뭐냐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일반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느낌인 거죠. 이 분할 정보 알고리즘을 쓰면 메이저니까. 근데 두 번째 해법은 뭐냐면 뭔가 이 문제에 특화돼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별하게 발견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출제자는 사실 그래서 제 느낌에 문제 출제자는 이 분할 정보 알고리즘 생각하고 문제를 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더 빨라요 라고 해법을 제시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 대박 맞아 그러네 가 된 거고 그래서 보안이 맞다 싶어서 이제 NLCS의 예도까지 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좀 더 메이저한 뭔가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였을 것 같다 하는 이 분할 정보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 코드가 쭈루룩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던 관계로 바로 이제 그 코드를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방송 혹시 보시면서 학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 소스 코드는 요 문제는 여기 이제 이 알고리즘 그 문제 있을 거고 그 유튜브 그 방송 그의 내용 부분에 이 지금 GitHub 소스 코드의 위치를 제가 이제 링크로 달아놨어요. 달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스 코드 직접 보시면서 이제 여기 주석된 거가 이제 설명 부분이니까 이거랑 소스 코드랑 같이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T를 제일 먼저 받죠.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먼저 받아서 그만큼 반복을 하면서 S를 받아요. 그래서 이 표지판의 수죠. 그래서 S만큼 반복을 하면서 D와 A와 B를 배열로 받아요. 그래갖고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는 이제 그 맥스 셋 사이즈하고 맥스 셋의 그 크기가 그 크기하고 그게 어떤 거다가 그게 몇 개다죠. 예. 맥스 셋의 크기와 그거의 개수죠. 예. 잠깐 순간 헷갈렸네요. 그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솔브라는 이제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해서 값을 구해갖고 케이스마다 이제 값들을 뿌린다. 이거죠. 그럼 이 솔브를 봐야 돼요. 핵심이죠, 이게. 그래서 얘는 이제 스타트와 엔드, 이 구간의 시작과 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의 시작과 끝이 같으면 그냥 이제 한 개죠, 한 개. 그 시작과 끝이 같은 거니까 그냥 한 개를 리턴해 주는 거고, 기저사례죠,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이제 스타트 플러스 1하고 엔드하고 같은 거는 이제 두 개가 있는 경우. 그것도 어차피 더 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만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무조건 연결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둘 중에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이게 맞고 하나는 얘가 맞아 라고 가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둘은 되는 거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되는 거고 여기 이 업데이트 맥스 셋 인포 요거는 뭐냐면 계속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맥스 셋 그러니까 가장 최대 크기의 그 구간 체인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 체인이 뭔가 바뀔 법한 상황이면 이걸 호출을 해갖고 계속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의 최대 크기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했을 때 3이 처음 딱 나왔으면 이제 한 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딱 나왔는데 4가 나왔으면 그 맥스 그러니까 최대 크기는 4가 되고 다시 한 개. 근데 그 다음에 다시 4개가 나왔으면 그 이제 2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애가 얘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사이즈가 크면 리셋해갖고 카운트도 리셋하고 새로 인서트 하시고 같으면은 개수만 올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셋에다 넣어주죠. 뭐 이거죠. 아무튼 요걸 계속해서 바뀔 법한 부분마다 계속 이렇게 다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알고리즘 여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할 때 여기 처음에 솔루션 1에서 얘기했던 거 메모이제이션에서 실패했다고 했던 거 거의 요거예요. 거의 요건데 요때는 분할 정보 알고리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차로 그냥 가려고 했었던 거죠. 반복하면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거 빼면 사실 지금 여기 이 쇼드 코드는 나머지는 거의 분할 정보 알고리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일단 미드 인덱스, 그러니까 가운데점의 위치. 그래서 그 가운데점 위치를 기준으로 레프트 사이즈, 라이트, 그러니까
요 솔브로 이제 재규 호출을 하죠. 그래서 왼쪽 부분 호출해주고 오른쪽 부분 호출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규적으로 쭉쭉쭉쭉 호출해서 나오는 값이 이제 레프트 쪽 선택했을 때 그 최대값인 거고 라이트 쪽 선택했을 때 최대값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가 포함됐을 때 최대값이 얼마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요 일단 m 값은 요 이렇게 이제 요 m이라는 게 이제 요 이렇게 오른쪽 편, 그러니까는 그 D에서 A, 이렇게 표지판 A 쪽 숫자에 있는 거, 그 숫자를 더해서 이제 나온 거, 반대로 이제 그 뒤쪽으로 가는 거, B라는 걸 뺏어간 게 N이죠. 그래서 M하고 N을 구하는 건데, 여기 이제 M은 이렇게 이제 A 인덱스, 이렇게 중간 거가 이제 이렇게 됐다. 미드 인덱스, 요거 기준이 그 중간에 있는 표지판에 있는 게 이제 M이 위치가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미드 인덱스를 이게 요건 이제 오른쪽으로 돌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으로 이제 루프를 돌아서 이게 m이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 거가 이제 중간 거 값에 이제 m 값이 맞다라고 하면 가정하는 거죠. 그게 틀린 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루프 돌면서 틀리면 나와니까 틀리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때 m 값을 이제 하나를 구한 거고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이 중간점 기준을 왼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m이 맞다라고 가정해서 쭈루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n 값이 뭔가 이렇게 멈췄을 때 n 값이 나와. 그렇게 된 거고 반대로 이제 n 값이 맞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돌면서 n이 맞다고 가정했으니까 n 틀릴 때까지 쭉 돌아가지고 틀린 그 지점에서의 m 값을 구해서 m1 왼쪽으로 똑같이 해갖고 m2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온 것도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애들을 싹 다 이제 get 사이즈를 구해서 이 get 사이즈는 중간점이 있고 스타트와 엔드 그리고 m과 n이 주어졌을 때 m과 n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맞는 값 이게 맞다라고 이제 후보 값들 여기서 이제 네 개를 선택하고 m1, m2 뭐 n1, n2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후보 값들을 네 개를 선택해서 각각 다 호출을 해놓은 거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그냥 딱 정답인 경우 m과 n이 딱 정해졌다고 가정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냐를 구하는 거예요. 네. 사이즈가 얼마냐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 이게 네 가지를 다 구해갖고 제일 큰 놈이 위너인 거죠. 그게 미드 사이즈, 중간 거 걸쳤을 때 최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레프트 사이즈와 라이트 사이즈와 미드 사이즈 셋 중에서 제일 큰 게 위너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구하면 된다 인 거예요. 네. 오래 걸렸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문제를 요 소스 코드를 카피해 갖고 여기다 넣으면 얘인 거고요. 요거를 실행하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은 그 라운드 1B의 2018년 고급득점 라운드 1B의 두 번째 문제 미스테리어스 로드 사이언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